전 국민을 잠 못 들게 만들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떨었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공공의 적 소말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말리는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북한 노래를 틀거나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선언문에 제대로 겁을 먹은 것인지 자신의 틱톡 채널에 올려두었던 북한을 찬양했던 영상들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그동안 소말리가 보여준 모습이 흔히 말하는 가짜 광기였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태를 돌이키기엔 늦었죠. 한국법으로 처벌받게 될 소말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2, 3의 소말리가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남은 재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소말리가 기겁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또 다른 범죄자가 제대로 참교육 당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 경복궁의 담장에 누군가 락커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과거 숭례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화재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0대 2명을 범인으로 체포했었고 20대 2명이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인물도 추가로 검거했었습니다. 사주한 이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 강모 씨로 자신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형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1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모 씨는 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각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훼손당한 것을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모방범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소녀상을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시킨 소말리가 창백해질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소말리 역시 업무방해, 갱, 약 복용, 딥페이크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소말리 역시 경복궁 낙서 사주범과 마찬가지로 제2의 소말리가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한 본보기로 삼겠다고 최대 구형을 주장한다면 소말리는 무려 31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형량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소말리가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 대신 국선 변호사를 요청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10에서 20년의 장기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소말리를 변호해서 받는 보수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열과 성을 다해 형량을 깎아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한국법을 우습게 보고 있었을 소말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기에 충분할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된 건지 여전히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형량을 높일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말리가 자신이 DMZ를 넘어 북한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사실 누가 봐도 DMZ는 커녕 동네 야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장소였고 매의 눈을 가진 한국 네티즌에 의해 남한산성 중턱 약수터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장소가 특정되어 추적당하는 걸 막기 위해 산에서 찍었던 것 같지만 한국 네티즌 수사대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들통난 것도 모르는 건지 소말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DMZ에 있다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인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Man, it's a hard life out here. They saying I'm going to jail. They're saying all this bull. Nigga, I'm out here. I'm still north, near the DMZ. Shout out North. Shout out Kim Jong-un. Shout out Pyongyang. I'm gonna tell y'all one thing. The reason why I respect North Korea is because they're dystopian. They are fascist place, but they don't lie about it. South Korea is just as fascist. You just lie about it. So I might as well be in North Korea. Nigga, look, I'm out here in the wilderness, nigga. Snow, dying. Y'all niggas never gonna catch me alive. They sa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gonna come get me. Tell them come find me. I ain't scared of them. Shout out North Korea. Shout out Pyongyang. Shout out Kim Jong-un. 또 산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소말리는 눈 덮인 숲속에서 불을 붙이려는 듯 나뭇가지를 들고 비벼대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DMZ에 있다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소말리는 북한 노래를 틀고 북한을 찬양했죠.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교훈을 얻은 건지 이번에는 자신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특징 없는 숲속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완전히 학습 능력이 없는 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 와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며 탈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며 자신의 형량을 늘릴 증거물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소말리의 이번 영상은 뭔가 지난 영상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모든 게 장난이라는 듯 웃으며 낄낄거리던 지난 영상들과 다르게 이번 영상에서는 말투에서부터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화가 가득한 눈빛이었고 평소처럼 아무 소리나 짓거리기보다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한국을 비난하려고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처럼 보였죠. 소말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기껏해야 일본처럼 강제 추방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소말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해 소말리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한국이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소환장을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도 소말리를 초조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소말리는 지난 9월에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랐던 소말리가 가을옷만 챙겨왔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찍은 영상에서 소말리는 서울의 폭설과 한파가 들이닥쳤는데도 덧입을 옷이 없는지 이전 영상들처럼 후드티 한 장만 달랑 걸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말리의 출신지를 생각하면 겨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을 만도 했는데요. 소말리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으로 대학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여름에는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도 최저기온이 8도 정도인 도시에서 한평생 살았던 소말리가 11월이면 겨울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겠죠. 뭐 현지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소말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말리의 돈줄이었던 유튜브 계정이 정지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이 소말리의 채널에 몰려가 신고 폭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유튜브 계정도 한국 네티즌들의 신고 러시로 날아갔고 틱톡 계정도 얼마 전 영구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새로운 틱톡 계정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 수익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지난 석 달 동안 소말리의 수익은 사실상 0원인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물가가 비싼 서울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겨울옷을 새로 살 여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소말리가 받을 벌은 형사처벌이 끝이 아닌데요. 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문화재 훼손 또는 공공재산 피해 등 국가 및 개인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앞서 10년형을 구형받은 경복궁 낙서 사주범 강모 씨 역시 징역과 별개로 2억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경복궁 돌담에 뿌린 라커 페인트를 지우는데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모됐었기 때문이죠. 강모 씨는 뻔뻔하게 돈이 하나도 없다며 복구 비용을 물어낼 수 없다고 버텼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꽁꽁 숨겨놨던 8천만 원어치의 코인과 숨겨놨던 골드바 1개를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소말리 역시 지금까지 민폐 방송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이 추징금으로 환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손해보상 청구는 소말리가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뒤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소말리가 한국에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 해도 한국과 미국은 사법공조를 맺고 있기에 미국 사법부에 요청하여 소말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압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지만 소말리의 만행에 대해 양국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기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소말리가 그렇게 참교육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한국에선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우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제2의 소말리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르는 외국인 여행 유튜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에밀리아와 함께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영국 출신 여행 유튜버 조엘은
최근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즐길 거리들을 찍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악산을 등반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일출 시간에 맞춰 설악산에 오른 조엘과 에밀리아는 설악산의 절경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었죠. 여기까지라면 딱 좋았을 텐데 문제는 조엘이 아는 척을 하며 발생했습니다. We've just come across this beautiful temple and its writing, and I wanted to have a look at this because I think the top and the last three characters is traditional Chinese and the bottom three characters is Korean, but please correct me if... 조엘은 안양함이라고 새겨진 바위를 가리키면서 위에 쓰여 있는 글자는 중국어이고 밑에 세 글자는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려려니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원래 한글은 전통 중국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당연히 한글과 한자는 완전히 다른 문자라는 한국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한글은 한자에서 기반한 글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영상에서 수정되어야 해요. 한글은 명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기록이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중국 기원이라니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상당히 불쾌합니다. 영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영국은 미국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영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리세요. 안 그래도 한글 역시 중국의 동북공정 대상이 되어서 예민한 가운데 한글을 중국어 기반의 문자라고 말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외 네티즌들도 조엘에게 정정하라고 조언하는 댓글을 달았죠. 그런데 이런 네티즌들의 지적에도 조엘은 영상을 수정하거나 해명글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네티즌들의 비판에 뿔이 난 건지 그 다음으로 올리는 영상의 제목을 중국어로 다는 만행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그렇게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엘은 한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사랑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결국에 언론까지 타며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올린 영상에서도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가득 채웠고 언제 채널이 정지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죠. 한국 네티즌의 분노에 당황한 조엘은 뒤늦게 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삭제했고 잘못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려서 미안하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모욕한 소말리가 철저히 응징당하는 걸 보면서도 배운 게 없었던 걸까요? 한류가 세계의 주류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존중도 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 여러 여행 유튜버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중국의 외국인 배척과 치안 불안, 외국인을 마음대로 체포하는 반간첩법이 두려워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행 유튜버들이 중국에 몰려가 중국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중국 정부가 외국인 플루언서들을 활용해 자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엘 역시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중국을 관광하는 컨텐츠를 찍어 올리고 있었죠.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중국 정부 간의 유착관계는 이전부터 지적받아 왔었는데요. 과거 BBC는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부정하거나 서방 언론의 비판 보도를 반박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중국 관영 매체와 협력하여 중국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이용해 중국 관광지를 띄우는 걸로도 모자라 역사 왜곡, 문화 강탈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글을 뺏지는 못할 거라는 점인데요. 중국 놈들이 이럴 거라고 미리 예상하신 것인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첫 장에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적어두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유튜버들까지 이용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강탈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확실하게 막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유튜버가 된 소말리가 이 중국 코인에 탑승한 것 같습니다. 틱톡 계정이 정지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로운 틱톡 계정을 만든 소말리는 다시 활발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촬영한 영상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보여줬는데요. 남한산성으로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중국 노래를 틀고 기괴한 춤을 추는 소말리. 화면에는 한국을 중국에 돌려줘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라는 자막이 떠올라 있었죠. 소말리가 한국을 조롱하기 위해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소말리는 이전에 찍은 다른 영상에서도 중국 노래를 틀었었습니다. 소말리가 중국 노래를 틀고 숙소에서 길거리로 나서려고 하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거칠게 달려와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다가온 남성을 어디서 본 듯 했는데 소말리 일당 중 하나인 행크 유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소말리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물인데요. 어쩐지 목소리가 전혀 겁먹은 목소리가 아니더니 자신을 응징한 한국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일당끼리 짜고 이 같은 영상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찍는 김에 한국이 중국 노래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한국과 중국을 싸움 붙이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다른 유튜버들도 중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소말리도 중국을 찬양하며 차이나머니라도 벌어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말리가 중국 코인을 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유명세를 탄 덕분에 이미 중국에서도 소말리가 구제할 방도가 없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을 욕보였다고 좋아하는 이들도 몇몇 있지만 그가 과거 중국을 욕하던 영상도 그대로 남아있어 소말리의 정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소말리를 비난하는 데 동참하며 단호한 응징을 보여준 한국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네. 농담이 아니라 모든 한국 남자는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한국 오빠들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힘껏 때려주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한번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보아하니 이 녀석은 아마 1992년 이후에 태어났을 텐데 그럼 92년 LA 폭동 때 옥상 위로 올라갔던 한국인들의 위험을 못 봤었겠지. 소말리가 중국에 와도 아마 중국인들은 그를 때리지 못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교훈을 새겨준 한국 남자들을 응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소말리 일당은 아시아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저질러 왔었는데 이제 와서 중국 노래를 틀고 공산당을 찬양한다고 해서 좋아해줄 중국인은 없겠죠. 오히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인을 우습게 보는 소말리를 제대로 응징한 한국을 응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중국 여론을 소말리가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본과 한국을 비난했으니 중국은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목적지를 중국으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던 일본과 응징하더라도 선은 지켰던 한국과 달리 적으로 규정하면 선이고 뭐고 없는 중국에서 소말리가 과연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소말리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지만 첫 번째 재판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요청한 상황이죠. 국민적인 여론도 최악에 모든 증거물이 소말리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남아있는 탓에 법원에서 입 한 번 못 열어보고 한국 감옥으로 직행하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말리의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메이저 언론인 CNN에서도 소말리의 재판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조니 소말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24세의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이 서울 검찰로부터 편의점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고 소말리가 변호사도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NN은 이번 사건이 어찌 보면 자국민이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응징에 대해 한국 대중의 반발에는 온라인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현지 문화를 모독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분노가 반영되어 있다며 정당한 응징이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소말리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 없이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상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죠. 자신이 자국에서도 이렇게 하찮은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말리는 알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국의 국격을 모독한 민폐 유튜버 소말리가 처절한 응징을 당한 이후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작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친절하던 한국인들이 소말리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소말리 사건 같은 경우가 벌어지면 외국인 혐오 감정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이었죠. 한국을 자전거로 여행 중인 미국인 유튜버 니케이도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그는 올해 여름부터 한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하고 한국의 여러 도시와 시골을 탐방하며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었죠. 지난 9월에는 울릉도를 여행하는 도중 수해 현장을 목격하자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는 등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유튜버였는데요. 그런 그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누군가에게 추적당해 쫓겼다는 말이 언급되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삼천포항으로 향하고 있던 닉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그의 자전거를 앞지르더니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서며 그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닉으로선 얼마 전 한국인들에게 추적당해 응징당했던 소말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외국인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나 싶어 긴장하던 그때 차량에서 내린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닉에게 다가왔습니다. At the top of the hill, and it's raining, and somebody just stopped. 안녕하세요. 콜. Corn, nice. It's been a while. 이거 For the stomach. 스토닉. 네, 오케이. Okay. 먹으시. Nice. Okay, 감사합니다. Thank you. I saw your yesterday in Uh-huh. Changwon. Oh, really? I live in Changwon. You saw me in Changwon. 네. Ah, nice. 그리고 보고 삼천포. You go to 삼천포. Yes. 그렇게 아침에 I find you. Oh, you.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Search you. You're looking for me? I find you. Oh my gosh. 런치. Uh-huh. 또 뭐죠? We'll have lunch. With you. Okay. It's time to 네, eat. 런치. 12:30. 어디 갈까? Oh, where can we 이온다. go? 일단 가자고. 먼저 출발. This You way? first. Okay. I follow you. Okay. Okay. All right. I'm gonna stay on this road. Okay. Okay. Restaurant. Uh-huh. See restaurant. Uh-huh. Stop. Okay. Okay. Oh my gosh, you saw me in Changwon. Has been looking for me. Seems like a nice guy. I'm sure that's okay. Okay. Let me. I guess we're supposed to find a restaurant now. 따라온 사람은 알고 보니 닉의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닉을 보고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창원에서부터 닉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인근에 있는 돼지국밥집을 찾아가게 된 닉은 한 끼 푸짐하게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럿이서 왔기에 혼자선 먹기 힘든 메뉴도 시켜 먹으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만끽할 수 있었죠. Yeah, it's a good thing I can come here with you because if I'm by myself, only one, I can't do this. So with more than one person, it's better. Yeah. I couldn't order this and all the food. They'd probably be like, no, can't do it. Or I guess I could, but I wouldn't be able to finish it. So. Nice couple back there. Thanks for saying hello. Thanks for hunting me down. I mean, it is pretty impressive, I guess. And also, again, it just makes me wonder how many other people are out there driving around. Probably no one else, but still. 그저 밥을 사주고 싶다는 이유로 차까지 끌고 닉을 쫓아왔다는 것에서 한국의 손님 대접 문화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를 환영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식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는 밥은 먹었나요? 라는 인사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상대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잘 지내고 있었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따뜻한 표현이죠. 또한 이는 한국에서 밥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의 식탁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최대한 한 상 가득 차려 대접하며 손님에 대한 존중과 환대를 표현하려 하죠. 또한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이 가장 먼저 음식을 먹도록 권하고 싫어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접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넘어 사람 간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닉 역시 많은 한국인들과 식사를 나누었었지만 쫓아와서까지 대접해주려 하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밖의 만남과 인연이 여행의 참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한국에서 존이 소말리처럼 쫓겼는데 주먹 대신 점심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닉은
한국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순간을 겪었어요. 삼천포로 가는 길에 누군가 길가에서 저를 멈춰 세우더니 저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어요. 다행히도 무슨 안가품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니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저 저를 만나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조니 소말리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비상령을 내린 조니 소말리는 의외로 잠잠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자신이 틱톡에 올렸던 영상 중 몇 가지를 삭제하며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말리는 최근 새롭게 만든 틱톡 계정에 자신이 DMZ를 넘어 북한에 가고 있다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Shout out North Korea. Shout out Pyongyang. Shout out Kim Jong-un. That's my nigga till the day I die. Fuck South Korea, nigga. 매의 눈을 가진 네티즌들에 의해 남한산성으로 위치가 특정되었지만 꿋꿋하게 자신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노래를 틀고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영상들이 일시에 삭제되어 버린 것인데요. 소말리의 틱톡 채널에 남은 영상들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과 화목하게 어울리는 영상들뿐이었습니다. 소말리의 장기인 민폐 부리고 시비를 거는 영상들은 싹 지워져 있었죠. 이제 와서 착한 외국인 관광객인 척이라도 하는 걸까요? 재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자 소말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인멸하겠다고 영상들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을 종용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허나 헛된 발버둥인 것이 소말리의 영상들은 올라오는 즉시 백업되어 검찰의 증거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소말리에 분노한 미국 법조인들이 소말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말리가 인터넷에 올린 모든 영상들이 자료로 남아있으며 재판 당일 증거물로 제출되어 소말리의 목을 쥘 예정입니다. 이제 와서 영상을 지우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짓거리나 하고 있을 시간에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말리의 감옥행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으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말리에 대한 응징은 정당한 것이었고 외국인들도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처벌에 박수를 보냈지만 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특히 흑인들은 자신도 소말리처럼 얻어맞는 게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흑인들이 소말리 사건 이후 이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흑인 유튜버 프랑수아 마크도 구독자들로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 소말리로 오해당해 공격받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One of my subscribers even said for me to be careful because I look like Johnny Somali. So I had to do a quick Google search to find out who this guy is. Who is Johnny Somali? Why is he causing like all of this uproar? And why are people comparing Johnny Somali to me? Johnny Somali would be considered Black American, or even some people would say he's African American. So all of his derelict behavior, it kind of brushes off on the African Americans or Black Americans or even Black people, Africans, however you want to call yourself, here in Korea. And even though I'm not happy with Johnny Somali and his antics here in my beloved Korea, this does afford me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some different cultural skills that people should have when they're traveling or visiting another country. I'm very disturbed with how a lot of YouTubers go around to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act a fool. And this can have terrible, dire consequences on all foreigners who visit or travel around to different countries. But my grandma always taught me when I was growing up, Francois,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And if you ever go anywhere, always be respectful. You should be more respectful of places when, well, h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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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Bye. Bye. See you. Thank you. I think Johnny Somali's situation can actually teach us a lot about, oh, there's a big dog over there. His situation can teach us a lot about cultural awareness and just having decent common courtesy and etiquette. I mean, that goes a long way. Common courtesy and etiquette. Be happy, I want all people to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So it's just really unfortunate that this Johnny guy is an asshole, and he's an asshole in my country, in my Korea. Like, nah. I represent Korea. Like, you can't come to this country and treat Koreans terribly and not have me say something about it, man. I love this country. Korea's done a lot for me, and I'll never like turn my back on Korea
for some clicks and views. 프랑스와는 존이 소말리뿐만 아니라 한국을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번 기회에 타국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소말리 같은 인물이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을 모욕하는 것을 참고 지켜보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닉도 그렇고 프랑스와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를 잘 알수록 존이 소말리의 경우만 보고 한국 여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하고 정이 넘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이죠. 프랑스와의 말처럼 이번 소말리 사건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한국 여행에서 서로 즐거운 경험만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